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화용신법, 비월과 신월의 정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4, 5, 미월 뜨겁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중에 있는 지장간의 정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 뿌리, 근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사주가 당연히 이제 온통 염상격이죠. 화토, 목화토 되는 것이고, 동남운, 목화, 토운에, 동남운에, 목화운에, 무화에 오르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두 번째 사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천간으로 금이 올 때, 천간으로 수가 올 때, 지지에서 금이 올 때, 그리고 수가 올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해수 같은 경우는 해, 묘미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지만은 자수 같은 경우는 자묘형의 자미천의 좌우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운에서 자대운이 오는 시점에 또 자년이든 뭐 5년이든 미년이든 묘년이든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자수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내가 묘미 이렇게 그렇죠. 인미 목에 인성이 있죠. 그죠? 지지에서 미토가 그래도 내 뿌리 역할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 뿌리가 있다. 인성도 있고 그래서 약하지 않다. 금수를 용신으로 본다. 금수를 용신으로 본다. 이 개수가 이렇게 있어도 개묘, 탐색만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미는 묘지, 개묘는 수생목으로 좀 빠져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7살이라고 해서 이게 강하면 개수가 7살이 강하면 나한테 살로 오지만은 이렇게 약하게 묘지나 이렇게 개묘는 또 생지긴 하죠. 그죠? 개묘 생지이긴 한데 어쨌든 수생목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7살도 정관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용신에 되는 글자가 뿌리가 없어서 그냥 평범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평범한 명이라고 해. 어쨌든 뭐 인왕살고든 신왕살고든 뭐 그런 사주를 또 고관으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또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살이 고한 사주는 아니죠. 이게 두 개가 하나였으면 또 그러니까 개수가 하나였으면 또 다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저 관성이 두 개 내 옆으로 이렇게 뜨다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직업 선택의 갈림길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직업을 택하면 저 직업이 나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직업 선택의 그런 혼동이나 내 결정에 좀 장애가 좀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좋은 건 하나만 뜨는 게 좋아요. 이사주 같은 경우는 해묘미죠. 해묘미의 천간으로 간목이 떴죠. 그죠? 해묘미의 간목이 떴다. 내가 이런 사주가 이제 인성이 왕한데 이 개수가 개미 묘지로 약하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다시 인왕살고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왕살고의 사주의 천간으로 인성을 이렇게 극해주는 인성이 이제 왕이니까 인성이 병이니까 인왕살고잖아요. 인성이 병이니까 금을 용신으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수를 용신으로 보고 그 수를 생해주는 금이 신이 되는데 금이 없어가지고 사주에 없어서 발전이 좀 무리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금의 운에 오면은 좀 좋아지는데 이 사주가 이제 역행하는 운이다 보니 그러니까 운이 그러니까 동남운으로 계속 흐르죠. 그러니까 한참 본인이 좀 발전할 그냥 20대, 30대 이 시기에 동남운으로 좀 흐른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내가
내가 어떠냐. 토가 있죠. 토생금. 토금이 많아 인수를 용신으로 잡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관으로 용신이 있을 경우 이 용신을 생해주는 이게 병이죠. 이거 병이다. 금이 병이다. 이 인성을 생해주는 뭐 인성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용신이 살아나는 그 시점이 좋은 운이다. 그래서 통관해 주는 거죠. 금생수 수생목해서 천간으로 수가 뜰 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묘미에 을목 떴죠. 그죠? 유축에 신금 떴고 계수 떴고 이런 사주가 어쨌든 묘미에 을목이 떠서 내가 약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계수를 용신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계수가 관성이 용신이다 보니까 재성에 또 국도 이루고 있어서 부도 있고 관성 용신이 귀도 있다라는 그런 명이 되겠습니다. 부도 있고 귀도 있다. 이 사주는 온통 미미미의 기토가 이렇게 떴죠. 근데 요게 사오미죠. 미중에 기토던데 을목도 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가 약하지 않아서 식재운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재성운이 와야 더 토의 기운이 설계가 돼서 더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거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묘미에 난데 내가 그렇게 뭐 신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죠? 내가 불약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은 이 편관이 있을 때 식진상관은 내 편이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 둘셋넷 이렇게가 내 편이 되는 거죠. 편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주가 편관 계수가 금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재생사를 받기 때문에 계수가 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사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수를 해결하는데 천간으로는 무토가 떴으니까 무토를 쓴다. 만약에 이게 갑이다라고 하면은 갑목을 쓰게 되는 거죠. 갑이다라고 하면 갑목을 쓰게 되는 거고 무토니까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칠살이 있는데 제거할 수 있는 무토가 천간으로 떠서 무토를 용신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미진의 토 이렇게 떴죠. 토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사오미에 병화 떴으니까 네 약하지 않죠. 온통 화토네요. 화토인데 토가 이렇게 떴다. 화토중탁 사주가 되는데 진중에 있는 개수가 참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토구문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참 좋다. 토구문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위 사주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주는 어쨌든 뭐 미월이니까 미월에 이렇게 금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이음진기라고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음진기 미월에 그러니까 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음이 진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비운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인비운을 잡는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음진기가 맞냐 아니면 식신제사라는 명이냐 어쨌든 좀 더 용신 쉽게 보자. 식신제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저 살이 약하지 않으니 살을 제사라는 그런 운이 좋다. 살인상생이든 식신상관제살이든 뭐 이런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미월에 이렇게 떴네요. 그죠? 이렇게 떴는데
토가 하나, 둘, 셋. 토가 많은 거죠. 토가 많은데 목국토를 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주가 월지 하나, 둘, 세 개이다 보니 토가 많아서 내가 그렇군요. 토가 많아서 목을 용신으로 잡은 그런 사주가 되네요. 그렇죠? 갑목을 용신으로 잡았다.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자평진전에 언급된 그런 사주로 천원일기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천원일기격. 그래서 이 사주가 미월에 이렇게 정화가 뜨다 보니까 약하지 않죠. 그래서 유축 근국이 좋다. 신강에서 유축 근국이 좋고 어쨌든 제국을 이루고 있으니 그러니까 부자의 가능성이 높다. 을사대운에 득제를 하였다. 사화가 사유축에 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갑진대운으로 오다 보니 고생을 하였고 계묘운에 좀 사망을 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천간으로 화가 이렇게 천원일기격인데 천간으로 이 평관, 이 수운이 올 때 좀 문제가 생긴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역시 천간지지 하나의 기운으로 돼 있죠. 그죠? 천간지지 하나의 기운으로 돼 있다. 이런 사주 당연히 화토운만 좋은 거죠. 화토운만 쓴다. 간지일기격이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사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오미의 정화니까 수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 용신이 뭐 무력하다고 하였는데 어쨌든 금이 없어서 그죠? 금이 없어서 좀 그런 개연성이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임자는 왕지라 무력하더라도 왕지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미해, 해미에 있고 미중에 이렇게 떴고 해미 목을 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 인성의 구을 이루고 내 뿌리가 되는 글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약한 듯 약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식신생재하는 그런 명이 되는 거죠. 식신생재하는 그런 명이다. 토를 용신으로 기토를 용신으로 잡았다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식재운이 좋은 거고 식재운이 무진대운 무진년에 위수술을 해야 돼요. 위수술.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있는 위는 어디죠? 미중에 있는 이렇게 기토가 떴으니까 토가 비위 입에 해당이 되죠. 우리 오행의 장기에서는 비위 입에 해당이 되는 그런 복부 허리도 되고 그런 토가 이 천간으로 있는 이 기토는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죠? 이 신금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보긴 힘든데요. 신금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신금 의지처가 기토의 의지처가 이게 없어질 때 천간으로는 목국토를 좀 심하게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천간으로 목국토를 심하게 당한다. 이 신금이 매금이 되는 데는 신금 입장에서는 이 무진이라는 이 글자가 가장 안 좋아요. 신금 입장에서는 무진을 만나면 완전히 땅속으로 보석이 파묻히는 꼴이 되는 거죠. 신금 보석인데 땅 밖으로 드러나서 임수로 깨끗이 씻어줘야 보석이 가치를 발하는데 저 무토 흙이 와서 그냥 확 덮어버리고 그리고 또 진토는 신금의 묘지잖아요. 그죠? 신금의 묘지이다 보니 저 신금이 완전히 무력해져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내 의지처가 사라질 때 내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정묘대운 신사년 어쨌든
묘대운 신사년에 부상을 당했다. 천을기인 합 사유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일기격은 그런 거죠. 내가 일지에 내 지지에 천을기인을 깔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해, 정유, 계묘, 계사라고 일기격에 해당이 되는데, 형충을 꺼리고 육합, 삼합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천을귀인도 내 용신일 경우 그 작용력이 좋은 거지. 기신일 경우에는 천을귀인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월과 유월의 정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는 신자진 국을 이루면서 천간으로 금이 뜨게 되면은 신약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신약하면은 정화의 진신인 간목을 용신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6월 같은 경우는 4월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6월에 사유 금국을 이루던가 사축 금국을 이루면서 사유축 삼합을 이루면서 마찬가지로 정관에 금수의 기운이 뜨게 되면은 그런 글자가 투관하게 되면은 당연히 6월도 약해질 수 있죠. 그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신인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데, 여기에서 6월과 신월이어도 극하는 용신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극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관돼 있고 일지 시지 또는 일지 연지 이쪽으로 화의 국을 이루고 있으면은 어, 화극금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극하는 용신법에 의해서 내가 불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불약이다 싶으면은 식재 또는 재관을 용신으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신월의 정화인데 천간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죠. 그렇죠? 이렇게 내 편은 천간으로 병화가 이렇게 양 사이드로 있고 시지에 뿌리가 있지만은 계절을 타고 금의 계절에 천간으로 금이 투관하고 해수, 여기에서 이 수가 키포인트죠. 이 수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극하는 용신법에 의해서 이렇게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고 병화가 역시 화극금을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금이 좀 약해지죠. 그 약해지는 금이 화극금을 당하는 것을 이 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가 있음으로써 이 사주는 극하는 관계에서도 화극금을 하는 관계에서도 어, 화의 세력보다는 금수의 세력이 더 강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재다 신약이 되고 인비운이 좋게 작용을 하죠. 그죠? 인비운이 좋다. 그래서 동남운에 어쨌든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천간으로 월지에 뿌리를 박은 재성이 천간으로 떴기 때문에 동남운에 인성운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인성과 비겁운에 내가 신강해지죠. 그죠? 인성과 비겁운에 신약사주, 제다 신약사주는 인성과 비겁운에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인성과 비겁운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반대로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식재 또는 재관운에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례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 사주가
위사주와 일지만 틀리죠. 여기 위사주는 여기가 축토가 되겠고 이사주는 유금이 되네요. 그죠? 축토와 유금만 다르고 나머지 글자들은 같습니다. 이사주 역시 제다신약으로 비겁, 인비운이 좋다. 비겁 용신이 되겠죠. 해중에 있는 간목도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시록에 시에 녹이 있다. 이게 시록이죠. 시에 녹이 있다는 얘기는 정화 입장에서 오화가 운성으로는 녹에 해당이 되죠. 그죠? 정화가 녹에 해당이 된다. 부기격에 해당이 되고요. 이사주 같은 경우는 신진수국에 있죠. 신유의 천간으로 금도 뜨고 이사주 역시 내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간목, 진신을 용신으로 삼는다. 이사주가 간목이 천간으로 투관돼 있고 경금도 있고 그래서 벽갑 인정되는 그런 사주로 상서에 오른 그런 명의 사주가 되네요. 이사주 역시 내 뿌리를 두고 천간으로 인성이 이렇게 투관되어 있지만 어쨌든 신유, 신월에 유금도 있고 천간으로 금이 떴죠. 신유, 술이 있는 상태에서 천간으로 금이 떴습니다. 약하죠. 목을 용신으로 잡고 역시 마찬가지로 벽갑 인정하는 사주로 충장에 이른 사주가 되겠네요. 이 사주는 신월에 천간으로 금이 떴고요.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나에게는 이렇게 해중에 있는 간목은 있고 하지만은 금수의 세력이 왕하다. 목화운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목화운이 좋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자, 신월의 천간으로 신금이 투관돼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금수가 왕하다. 내가 인성 묘목에 의지하지만 어쨌든 인성 묘목도 금극목을 당하는 상황이라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천간으로는 겁재, 병화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 역시 목화운을 기다리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목화운에 회원에 올랐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오미 화국을 짓고 있고 신진의 경금이 이렇게 투관돼 있죠. 신월에 경금 투관돼 있어도 오미 화국의 천간으로 간목도 뜨고 겁재도 뜨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만 있고 나머지는 내 편이라 내가 강하죠. 그래서 신강하다. 금수운이 좋다. 그러니까 수가 좋은데 금수가 좋은데 이렇게 관성에 국을 짓고 있으니까 수국이잖아요. 신진 수국이 이렇게 지고 있는데 천간으로 임계수가 뜰 때 이 사주는 관록이 있다. 그죠? 수운의 상섭여슬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천간으로 관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수에 국을 짓고 있을 때, 그러니까 수국이 있을 때 해운으로 세운으로 자운이 오던가, 뭐 자대운이 오던가, 잔현이 오던가, 아니면 뭐 월운에서라도, 그러니까 매년 12월이 되겠죠. 그때에는 좀 좋은 일이 있다. 11월 연말에는 관록이 있는 그런 일들,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천간으로 뭐 인계수가 뜰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천간으로 금수가 뜨는 그 해 또는 그의 월, 뭐
아니면 대운에서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관록이 좀 높아집니다.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미에 병화가 떴고 겁재가 있죠. 근데 신금과 축토, 기토, 임수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도 내가 신강하냐라고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식재관이 많죠. 이렇게 계절에 떠 있는 식재가 많다. 식재가 많아서 식재관이 많죠. 그죠? 식재도 많고 관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하게 보았고요. 신약이다. 목화를 용신으로 잡고 사주가 대운에서 무진 기사운에는 어쨌든 인성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성운이 아니라 고생을 하였고 그죠? 인성운이 아니라 고생을 하였다. 인성운이 아니라 고생을 하였고 그리고 병인 정묘운에는 목화운으로 흘러서 발전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신월에 신진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고 신월에 천간으로 금이 떴고 수가 떴고 이렇게 금수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는 토는 식상이죠. 그죠? 내가 정화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간목밖에 없다. 그렇죠? 하지만 간목이 벽갑 인정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어쨌든 벽각 인정을 하더라도 목화운에 신약이니까 목화운이 좋다. 그렇게 되겠고요.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정화 입장에서는 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병화밖에 없네요. 그죠? 재다 신약이다. 병화용신. 무술대운 이모년에 그러니까 무술대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원국에 저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 있죠. 그죠?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또 상관운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관의 그러니까 상관운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는 관에 대한 그런 변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의 변동 또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면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상관운에. 뭐 직업적인 부분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무술대운에 그러면 무대운 상관대운이면은 세운에서는 어쨌든 관성이 떠야죠. 그죠? 세운에서 관성이 뜰 때 바뀐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운에 언제 세운에서는 관성이 뜰 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러니까 손재다 큰 손재다라고 하면은 이 재다 신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비운에 돈을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재다 신약 같은 경우는 인비운에 돈을 벌기 때문에 식재운에는 돈이 나가요. 식재운에는 돈이 나간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식재운에는 돈이 나간다. 네, 이렇게 해서 미월과 신월 정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